여기서 보면, 자, 이게 있어. 이제, 이제 85페이지에 전자 껍질에 따른 양자수와 오비탈의 관계 봐봐. 자, 양자수는 4개가 있어.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그 다음에 그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가 있어. 근데 4개가 같은 양자수가 4개가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 마지막에 뭐라도 들려야 돼. 스핀 양자수라도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돼야 돼. 근데 이때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는 서로 상관이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전자 껍질, 즉 오비탈의 에너지 그리고 크기를 나타내. 그리고 방위양자수는 주양자수보다는 1이 적어. 그래가지고 뭘 나타낸다? 오비탈의 모양, S 오비탈, 구 모양, P 오비탈, RM 모양, 뭐 D 오비탈, F 오비탈이 있지. 그리고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좌표축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 잠깐만. 사랑아. 야, 너 월요일날 뭐 있어, 수업? 8시 반부터? 그러면 8시 반? 그러면 학교 끝나고 네가 몇 시에 다 있어? 저 8시. 8시부터 수업이 돼 있어? 그러면 그거 8시 반? 그러면 어정쩡한테 너 학교 끝나면 몇 시야? 5시에? 5시에 끝나? 너 12시부터 한다면서 화요일날 영어가 10시부터 한다면서 몇 시간 하는데? 두 시간이 와. 2시간이 와. 선생님한테 말해갖고. 2시까지 오고, 그 다음에 5시에 끝난다고? 잠깐만. 잠깐만. 안 되겠군. 5시, 12시. 그러면, 있잖아. 그래. 그때 하고 와. 그러면 그 수업을 갖다가 월요일날 그 수업을 갖다가 그때 해버리는 거야. 화학 수업. 그럼 됐지. 딱 되지. 근데 최선을 다해갖고 영화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올 수 있으면 와. 좀 늦어도 돼. 어디인데 학원이? 주변이면 이렇게 30분까지는 와. 2시 반까지는 되지? 이게 말해봐갖고 알았지? 이게 다음 주 금요일날 안 나오고 월요일날 5시 반에 온다. 알았지? 생각해보니까 얘도 똑같이 수업 받은 니들하고 같이 받으면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걔도 화학 수업이거든. 화원 수업이니까. 그러면 해결됐어. 다 해결됐어. 깔끔히 해결됐어. 그러면 그러고 봐라. 자, 근데 자, 봐봐. 얘들아, 주양자수가
뭘 의미해? 전자 껍질을 의미하지. K 껍질은 첫 번째 kop질은 주양자수가 1이야. 그리고 방해양자수는 몇 밖에 없다. 0밖에 없어. 1, 0이면 야 주양자수하고 방해양자수가 1, 0이면 1s 오비탈이야. 그러면 자기양자수는 0은 0이야. 0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비탈 수는 하나야. 오비탈 수는 n제곱으로 따진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니까 1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한 오비탈에 2개 들어가지. 그러면 2n 제곱이야.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2개밖에 안 들어가. 첫 번째 껍질에. 근데 L 껍질은 야 주양자수가 얼마니? 2지. 그러면 방해양자수는 0과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갖고 2, 0이면 2s 오비탈. 2, p면 뭐야? 2, p면 2, 1이면 2p 오비탈이야. 그러면 야 방해양자수가 0이면 자기양자수도 0이야. 그리고 방해양자수가 1이면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1, 3개야. 그러면 오비탈이 하나하고 3개니까 총 몇 개야? 오비탈 수는 4개지. 두 번째 껍질에. 그러니까 n제곱 2의 제곱이니까 4개야.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8개야. 그리고 M 껍질은 주양자수가 3이야. 그러면 방해양자수는 0, 1, 2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3, 0이면 3s, 3, 1이면 3p, 3, 2면 3d 오비탈이야. 그러면 야 방해양자수가 0이면 자기양자수 0이야. 그래갖고 오비탈 1개야. 방해양자수가 1이면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오비탈 수 3개야. 그리고 방해양자수가 2면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러니까 5개야. 그러면 오비탈 수가 1, 3, 5니까 총 몇 개야? 9개야.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18개야. 근데 봐봐. 원래 이 옥텟 규칙이 288이지.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에 8개 먼저 채우고 네 번째 껍질 갔다가 다시 세 번째 껍질에 10개를 채우는 거야. 그래서 288이 되는 거야. 원래는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2, 8, 18이야. 근데 2, 8, 8 먼저 들어간다. 이해됐지? 그리고 자 네 번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보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 여기가 첫 번째 껍질 봐봐. 첫 번째 껍질은 봐라.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다. 그럼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봐라.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보면 얘들아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주양자수에서만 결정돼. 그러다 보니까 봐라. 어떻게 돼? 1s보다는 2s가 커. 2s하고 2p하고 같아. 그리고 3s, 3p, 3d가 같아. 4s가 이거 주양자수만 같으면 다 같은 거야. 이해됐어? 덥냐? 갑자기 또 더워지네? 비 오더니? 오늘 날씨가 거지가 아니야 요새. 근데 이제 봐봐. 수소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다전자 원자 전자가 2개 이상 되는 놈의 에너지 준위는 얘는 봐라. 뭐에 의해서만 결정됐어? 주양자수야. 근데 얘들은 뭐다? 주양자수 플러스 방해양자수의 합으로 결정된다. 합 이렇게 된다. 둘 다 가능해요.
근데 합이 같을 때는 주양자수가 큰 것이다.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거. 그려보면, 이걸 그려보면 돼. 야, 재영아, 너는 6월달 돼도 이 시간으로 나온 게 더 많지 않냐? 그게 다, 내가 봐도. 그게 낫겠다. 봐봐. N1이면 이거야. 1S가 있어. 근데 1S는 1 플러스 0이지. 주양자수가 1이고 방향자수는 0이다 말이야. 1 플러스 0이야. 그 다음 2S가 될 거. 2S가 될 거. 2S는 2 플러스 0이야. 합이 더 크지? 그 다음 누가 더 커? 2P가 커. 2P가. P는 2 플러스 2이야. 합이 3이야. 그리고 그 다음이 누가 커? 3S가 커. 근데 3S는 3 플러스 0이지. 그러지만 합은 둘 다 3으로 같지. 근데 선생님 합이 같을 때는 누가 큰다겠어? 주양자수 큰 놈이 크다겠지. 그래서 얘가 큰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이 이제 3P야. 3P는 뭐야? 3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합이 4니까 얘들보다 크단 말이야. 그 다음 3D가 아니야. 누구예요? 그 다음은 4S야. 4S야. 4S는 뭐냐? 4 플러스 0. 4 플러스 0이니까 합이 얘와 같지만 얘가 주형자수가 크잖아. 그러면 보자. 그 다음 누구야? 이제 3D야. 3D야. 3 플러스 2야. 이해됐어? 갖고 얘가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봐봐. 얘는 1S 크지. 1S보다 2S가 커. 2S보다 2P가 커. 2P보다 3S가 커. 3S보다 3P가 커. 그 다음 3D가 아니라 4S가 그 다음 3D. 고로 여기에 몇 개?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 오비탈 3개니까 8개 들어가. 세 번째 껍질에 8개, 원래 18개 들어가는데 8개 먼저 들어가. 그리고 2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다시 10개가 들어가는 거야. 다시. 그래서 우리 옥택 규칙이 288이 돼. 이해됐어? 은지 이해됐냐? 뭔 말인지 알겠어? 저놈 가시는 어째 무지하게 놀았구만. 몇 시간 놀았어? 10시. 비만에 놀았어요. 밖에서 놀았냐? 네, 밖에서 놀다가 저기 후문에서 놀았는데 비가 쏟아져서 내려서 반지 이렇게 쓰고 왔어. 자, 봐봐. 뭐 여기 놀러 왔어? 아니요, 그 체육대회 끝나고 애들이랑 여기 밥 먹으러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타난다. 이해됐지? 85페이지가 이렇게 나왔다. 이해됐지? 이거 넘겨. 그 다음 이제 전자배치의 규칙이 있다. 전자배치의 규칙이 있어요. 얘들아. 전자배치의 규칙이 있는데 전자배치의 규칙은 봐라. 전자배치 규칙이 있어요. 전자배치는 첫째, 전자배치를 갖다가 표시하는 거야. 표시가 있다. 전자배치를 표시해서
첫 번째 뭐가 있어? 야, 오비탈 기호를 이용한 거. 이거 있어. EPX2가 있어. 여기서 E는 뭐니? 뭐를 의미하니? 주양자수, 전자껍질, 그리고 오비탈의 에너지하고 크기를 나타내. 그 다음 P 오비탈은 뭐야? 방위양자수, 오비탈의 모양이지. 그리고 X는 뭐야? 자기양자수, 오비탈의 좌표축의 방향이야. 그리고 여기서 E는 뭘 의미하냐?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 이렇게 의미해. 이해되니? 그리고 오비탈 두 번째 표현법이 오비탈 상자가 표현이 있어. 상자 표현이 있어. 그럼 보자. 오비탈의 상자는 이렇게 하면 돼. 야, 뭐가 있냐? 상자는 야, 이게 있어. 봐봐. 만약에 탄소가 원점으로 6번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1s2, 2s2, EP2g. 근데 정확히 쓰면 얘는 뭐야? EPX1, EPXY1이라고 쓰면 상자로 나타낼 때만 이렇게 얘는 무조건 P는 오비탈은 전자가 들어갈 건 안 들어갈 건 오비탈 몇 개 그려야 돼? 3개 그려야 돼. 왜? 세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씩 들어가야 돼. 딱 표현됐지? 야, 1S엔 2개, 2S에 2개, EP에 2개인데 껍질에 X에 1개, Y에 1개. 딱 맞잖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오비탈 상자는. 이해됐어? 그리고 야, 전자 배치에 규칙이 있다. 전자 배치에 규칙이 있어요. 전자 배치에 규칙이 있다. 규칙이 있다. 처음에 세 가지 규칙,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의 원리, 훈트의 규칙이 있어요. 봐봐. 제일 처음에 싸움의 원리는 자, 에너지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우는 거야. 즉 봐라. 1s 다음에 누구 채운다? 2s. 2s 다음에 누구 채운다? 2p. 2p 다음에 3s, 3s 다음에 3p, 3p 다음에 4s, 그 다음이 3p를 채운다. 아까 아침에 한 거 있지? 이렇게 채운다. 이해됐어? 그럼 봐봐. 말 그대로. 자, 그럼 아까 아침에 말 그대로 누가 있어? 아까 아침에 탄소가 있잖아. 근데 탄소가 봐봐. 1s2, 2s2, 2p2인데 얘는 봐라. 이렇게 여기다 2개 채우는데 얘들은 모양과 EPX, EPY, EPZ는 모양과 에너지도 같단 말이야. 야, 이게 바닥 상태야. 바닥 상태가 제일 에너지가 낮은 상태, 차곡차곡 쌓은 상태고. 근데 이것도 똑같은 바닥 상태야. 왜? X, Y, Z는 모양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같기 때문에 어디에다 채워도 돼. 전자만 2개 채우면 돼. 이것도 바닥 상태다. 이것도 바닥 상태. 전부 다 가장 안정된 상태의 바닥 상태. 이해되니?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를 여기로 옮겼어. 그러면 얘는 성립을 해. 성립을 해. 대신 뭐가 돼버려? 들뜬 상태로. 왜? 에너지를 얘보다 더 높은 주인이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커. 그러니까 들뜬 상태가 돼버려. 존재는 가능해. 어? 불안정하지. 근데 그렇지만 존재는 가능해. 이해돼? 됐어? 이게 싸움의 원리야. 어? 그 다음 뭐가 있다? 파울리 베타의 원리. 파울리 베타의 원리는 뭐냐면, 야, 한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했어? 3개 들어가지. 근데 야, 전자끼리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반발력이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비탈이 불안정해져. 근데 이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2개가 들어간 대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나마 상쇄가 돼. 그나마 그래갖고 안정이야. 근데 만약에 3개가 들어가, 하나는 위, 아래, 위야. 무조건 뭐야? 4개의 양자수가 같은 전자가 존재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2개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상쇄될 수 있게. 남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가. 그래서 2개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면 안 돼.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어긋나지. 들뜬 상태로 존재도 못해. 아예 존재 자체가 안 돼. 봐봐.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있어. 알아? 이렇게. 이거는 가능해. 존재할 수 있어. 하나씩 들어가는 거 존재할 수 있어. 이거 존재 자체가 안 돼. 이해됐어? 존재 자체가 안 된다. 아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뭐야? 그리고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어긋나지? 아예 존재 자체가 안 돼버려. 성립 자체가 안 돼버려. 그 다음 3번째 규칙이 혼트 규칙이야. 혼트 규칙은 뭐냐? 자, 혼트 규칙은 뭐냐? 잡아라. 혼트 규칙은 이거야. 자, 혼트 규칙은, 자, 홀전자 수가 많을수록 안정적이야. 야, 아무리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들어봤자 전자는 전자야. 그러니까 반발력이 있어, 기본적으로. 근데 혼자씩 존재해봐. 반발력이 없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야, 오비탈. 그러니까 홀전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적이야. 즉, 봐라. 홀전자 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봐봐. 산소가 있지. 예를 들어보면 산소가 있어. 산소는 O8이야. 그러면 봐봐. 자, 1s2, 2s2, 2p4.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 2p에 우선 하나씩 채운다. 그 다음 뭐야? 하나를 여기다 채운 거야. 이해됐어? 이게 바닥 상태야. 근데 이게 이 2개짜리가 가운데 와도 바닥 상태, 끝에 와도 바닥 상태. 이해됐어? 근데 봐라. 끝에 와도 바닥 상태인데 이게 근데 이렇게 돼요. 이건 뭐야? 뭐예요? 그러면? 싸움의 원리예요. 그런지. 그러나 존재는 가능해. 뭘로? 들뜬 상태로.
근데 이거는 파울리 베이타가 어긋나기 때문에 아예 존재 자체가 돼야 안 돼. 어? 그 다음 어이구 씨 더 되네. 더 오염되네. 잡아라. 이거 있어.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존재는 가능해. 근데 이번에도 들뜬 상태. 뭐에 어긋났어? 훈트의 규칙에 어긋났잖아. 이해됐어? 존재는 가능하지만 훈트의 규칙이 어긋나고 들뜬 상태는 들뜬 상태야. 이런 생각해봐. 뭐냐면 야 버스가 요 2열로 있는데 그 한 50자리가 있어. 근데 내가 버스 정류장에 선생님 제일 앞에서 있는데 다른 버스 정류장에서 이쁜 아가씨가 먼저 타고 앉아있어. 근데 내가 있잖아. 탔는데 자리가 너무 많아. 49자리가 비어있잖아. 근데 그 여자 옆에 가고 앉아봐. 그럼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봐? 완전히 변태처럼 쳐다보지. 왜? 굳이 자리가 많은데 왜 옆에 가고 가냐? 이게 훈트의 규칙이야. 홀리한자 수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란 말이야. 근데 훈트의 규칙이 어긋나도 존재는 가능해. 뭘로? 들뜬 상태로. 이해됐어? 이거야. 이해됐지 이제? 이해됐지? 여기를 다 했단 말이야 선생님이. 야 그리고 옆에 봐라. 야 P오비탈의 전자 배치에 선생님 말했지? P오비탈 PX, PY, PZ는 어떻다? 모양과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얘들아 어떻다? 어디에 있어도 요 바다 상태가 된다. 세 개의 오비탈 PX, PY, PZ는 에너지 준위가 같으므로 전자 배치가 배치할 때 어떤 오비탈에 먼저 전자 배치가 되어도 에너지는 같다. 이해됐지? 그리고 파울리 베타의 원리의 정확한 의미는 4개의 양자수와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다. 만약 두 전자의 N, L, ML의 값이 같은 오비탈에 들어있다면 MS라도 달라야 된다. 그런데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3개 이상 배치될 경우 그중 2개의 전자는 MS까지 같아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가 존재하게 된다. 이는 파울리 베타의 어긋남으로 1개의 오비탈에 최대 배치될 수 있는 전자는 최대 2개다. 그리고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는 싸움의 원리나 훈트의 규칙이 위배된 전자 배치를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라고 한다.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어긋나는 전자 배치는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전자 배치다. 됐지? 넘겨. 그래서 원장으로 20분까지는 다 외워야 된다. 얘들아 외워야 된다. 라고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원자가 전자수가 있어. 원자가 전자수는 뭐라 했어?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 그러니까 이 원자가 전자수하고 체각 전자수는 1족부터 17족까지는 같아. 1의 자리로 1족 하나, 둘, 셋, 넷, 다, 7쪽 같아. 근데 18쪽만 틀려. 야 18쪽은 체각 전자수는 2, 8, 8이야. 근데 원자간 전자수는 야 안정이 되어버리니까 얘들이 그 원자간 전자수는 몇 개가 되버려? 빵이 되버려. 그리고 원자간 전자수와 같이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뭐야? 화학적 성질이 같은 종끼리는 똑같은 거야.
봐봐. 원자가 전자는 야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벤치에서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로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여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면 리튬은 1s2, 2s1이지. 그러면 두 번째 껍질 하나 있으니까 원자가 전자수 하나다. 근데 산소 원자번호 8번인 산소는 1s2, 2s2, 2p4야. 그럼 원자가 전자수 몇 개니? 6개야. 6개. 그리고 칼륨은 1s2, 2s2, 2p6, 3s2, 3p6야.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야? 4s1까지 있으니까 1개야. 이해됐니? 그 다음 봐라. 자, 그 다음 옆에 봐봐. 원자가 전자와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는 봐라. 자, 2, 3주기 그리고 이걸 안 했네? 훈트리 규칙에서 홀전자수가 규칙성이 있다. 규칙성이 있어. 홀전자수가 2주기일 때 3주기일 때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 1, 0, 1, 2, 3, 2, 1 빵이야. 여기도 1, 0, 1, 2, 3, 2, 1 빵이다. 원자번호 20번까지 중에서 홀전자수는 최대가 뭐야? 3개. 왜? 2p나 3p에 3개씩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주기성이 있어. 2주기, 3주기는 1, 0, 홀전자수가 1, 0, 1, 2, 3, 2, 1 빵이야. 외워놓으면 편해. 뭔 말인지 알겠지? 너는 여기다 적어놓으면 돼. 여기다 적어놔. 홀전자수가 규칙성이 있다. 넌 적었어? 옛날에? 재용이는 학원비 냈지? 네, 보면서 그렇지. 잡아라. 그 다음 또 보면 근데 자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보자. 보면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EPX가 나왔어. EPX가 나왔어. EPX 원인을 EPX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존재해. 근데 이렇게 나온다. 표현. 얘는 이렇게 전자가 운동한다. 맞아 틀려. 오비탈이라는 건 전자가 존재할 공간을 확률로 나타내는 거야. 이게 전자 운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야. 확률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전자가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에요? 아니야. 몰라. 언제 있을지 어디 있을지 몰라. 2분의 1, 2분의 1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 이해됐지? 설명은. 그리고 만약에 또 우리가 이제 x가 15번이래. 그러면 2니 아니? 그러면 얘 전자 배치를 그리라고요. 전자 배치를 쓰라고. 그러면 다 쓸 줄 알아요. 머릿속으로. 1s2, 2s2,
2p6 3s2 3p 3이야. 그럼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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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럴 줄 알아. 어? 그리고 두 번째 원자가 전자수는 이렇게 다섯 개지. 세 번째 거죠. 오비탈 수도. 오비탈 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홀전자 수는 이런 식으로 쓸 줄 알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표현한 거야. 이걸 전자 배치를. 이해됐어? 됐지? 그 다음 보자. 또 이제 다섯 번째 이온의 전자 배치. 이온의 전자 배치. 원자의 전자 배치하고 이온의 전자 배치는 좀 틀려. 다섯 번째 이온의 전자 배치. 이온의 전자 배치 봐봐. 어? 그럼 보자. 이온의 전자 배치는 첫 번째로 봐봐. 뭐가 있냐? 이온의 전자 배치는 이거야. 자, 이온의 전자 배치니까 보면 이온의 전자 배치는 자 양이온이 있고 자 이온의 전자 배치는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그래. 양이온은 어떻게 돼? 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한번 봐라. 첫 번째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야. 그러면 1s2 ES1이야.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일가 양이온이 되지. 그러면서 전자 하나를 버려버리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마그네슘은 봐봐. 마그네슘은 원자 12번이다. 12번인데 1s2, ES2, EP6, 3s2 3s2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옥텟축이 만족하기 위해 전자 두 개 버려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Mg2 플러스가 되면서 1s2, ES2, EP6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 전자 두 개를 넣고. 그 다음 음이온은 뭐야?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뭐야? 산소지.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야. 그러면 1s2, ES2, EP 뭐냐? 사람. 그러면 얘는 옥텟 수칙 만족하기 위해 전자 두 개를 얻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OE- 1s2, ES2, EP6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얘도 둘이 같은 전자 배치가. 이해됐어? 그리고 야 염소가 있어. 17번 1s2, ES2, EP6, 3s2, 3p5. 그러면 얘는 옥텟 수칙 만족하기 위해 전자 하나를 얻어. 그래갖고 1s2, ES2, EP6, 3s2, 3p6 아르곤과 같은 전자를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온의 전자 배치. 이해됐어? 시험 얘들아. 뭐 너는 지금 좀 이따 할 거 볼 거 선생님이 문제 봐봐. 뭐를 보냐면 자 뒤에 90페이지를 봐봐.
90페이지를 봐봐. 90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자 1번 봐봐. 수소 원자의 전자의 전위와 스펙트럼 봐봐. 그림은 수소 원자의 몇 가지 전자의 전위와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다. 그랬을 때 B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봐봐. 이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자 N1로 떨어지면 무슨 영역이라 했어? 라이먼 계열 자외선 영역이라 했어. 그 다음 N2로 떨어지면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큰 이제 발머 계열 가시광선 영역이야. N3으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제일 작은 파션 계열 적외선 영역이다. 근데 이때 에너지가 얘들아 이때 떨어지는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파장에는 안 비례하게 돼 있어. 정확히 쓰면 이걸 비례상수 하를 집어넣어줘. 그래서 E는 하F 람다분의 하시야. 그래서 C는 비례속도야. 그랬을 때 선생님이 뭐라 했어? 맨날 야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다른 궤도로 전이하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고 했지. 근데 이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는 무조건 처음에서 나중을 빼줘야 돼. 그러면 보자. 첫 번째 B하고 C지. B는 어디니? 3에서 2고 C는 2에서 1이야. 계산해보자고. 그러면 델타 EB는 야 3에서 2야. 3에서 2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분에 1311을 K로 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K야.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36분의 5K야. 5K. 빼보면 근데 델타 EC는 얼마니? 자 2에서 1이니까 2의 제곱분의 K야.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야. 그러면 플러스 4분의 3K야. 얘를 9를 곱해주면 36분의 27K야. 따라서 야 EB 대 EC는 얼마야? 5대 27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니? 은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5대 27인 거야. 그리고 뭘 물어봤을 때 두 번째는 야 뭘 물어봤냐? 두 번째는 뭘 물어봤냐면 C하고 E의 파장의 비를 구하랬어. C하고 E의 파장의 비를 구하랬어. C하고 E의 파장의 비를 구하랬어. 그러면 야 에너지하고 파장은 반비례. 그러면 에너지를 구하고 난 다음에 반비례를 해주는 거야. 분의 1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EC가 얼마였어? 플러스 4분의 3K였어. 그리고 E가 얼마야? 해보자. E는 어디로 떨어진 거야?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네? 야, 무한대의 제곱은 0이야. 그럼 여기 앞에 건 0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떨어지니? 2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K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 4분의 1K야. 그러면 야, 따라서 EC하고 EE는 에너지는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파장의 비는 반비례하자. 따라서 파장의 비는 1대 4. 이해됐어 안 됐어? 야 이제 에너지 비를 그려줘. 그러면 에너지가 3대 1이야. 근데 파장하고는 반비례하니까 1대 3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야 A2 중에서 스펙트럼 Y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는 전자전위를 쓰시오. 그러면 야 선생님이 야 파장의 영역이 380에서 700 사이야.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이야. 그러면 전부 다 어디로 떨어져야 돼? N2로 떨어져야 돼. 근데 야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파장이 길고 진동수 작고 에너지 작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Y가 에너지가 제일 작은 3에서 2인 거야. 그 다음 초록색이 4에서 2, 그 다음 파란색이 5에서 2, 보라색이 6에서 2인 거야. 따라서 Y는 빨간색은 3에서 2지. 3에서 2가 어떤 거야? B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야 380에서 파장이 700나노미터는 뭐라고? 가시광선 영역이야.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파장이 제일 기니까 에너지가 제일 작아. 그러니까 3에서 2인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야, 니들 이거 먹어볼래? 5% 넣어갖고 나는 산 건데? 안 먹고 괜찮아? 나는 왜 샀냐면 제로라이라고 샀어. 자, 그 다음 봐라. 자, 야, 다음 중에서 수소의 가라의 에너지 준위 비교를 했지. 수소의 경우는 뭐만 생각한다, 얘들아? 주양자수만 생각하지. 그러면 가가 야 제일 작지 1S야. 그럼 나가 뭐야? 2S야. 그리고 다가 2PX, 라가 2PY야. 그러면 가보다는 나가 크고 나하고 나는 어떻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응? 다 똑같다. 왜?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뭐야? 자, 그 다음 다전자 원자에서는 에너지 주기는 어떻게 돼? 주양자수 플러스 부양자수 합이라고 했지. 방향자수 합이라고 했지. 그러면 1S보다는 2S가 크고 2S보다는 2PX하고 2PY는 크지. 근데 걔들은 같지. 가보다는 나가 크고 나하고 다하고 나는 같다. 이해됐지? 그리고 야 얘들아 선생님이 다 한번 써볼게. 주양자수를 다 써볼게. 이게 4개의 양자수를 다 써볼게. 봐라. 자 1S는 이렇게 돼. 1S는 이렇게 돼. 1 빵빵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 이해됐어? 그 다음 2S도 1 빵빵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오비탈 한 오비탈에 전자 2개 들어가지 최대. 근데 야 2P는 틀려. 잠깐만 2 빵빵이야. 2 빵빵이야. 그리고 얘는 2 그 다음 뭐야? 2 그 다음 뭐야? 1 플러스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6개죠. 오비탈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3S는 3 빵빵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3P는 3 1 그 다음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3D는 이렇게 3D 먼저 써볼게 선생님이. 4S보다 3D는 3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0 1 2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씁니다. 이해됐어? 그럼 10개잖아. 딱 맞잖아. 이렇게 씁니다. 이해됐어? 4S는 4 빵빵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해됐어?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죠? 넘겨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다 풀어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줄 거야. 같이. 그 다음 봅시다. 어디를 펴냐?
이제 저기 114페이지를 펴봐. 114페이지. 114페이지 펴봐. 이제 주기를 펴보자. 올렸다. 올렸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하나 편집해갖고 해보자. 자, 보자, 이제. 이거 이해했어? 지영이? 오씨. 아, 그걸 안 갖고 왔네. 마스크를 밑에서. 아씨. 까먹었네. 밑에 내려갔으면 마스크 챙겨갔어. 차에 가고. 잡아라, 얘들아. 주기율표가 있어. 주기율표는 막바로 주기율표가 나온 게 아니야. 뭐야? 제일 처음에는 주기율이 나오고 그 다음 이걸 표로 만드는 주기율표가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 과정에서 첫 번째 주기율이 있어. 주기율은 뭐냐? 원소들을 나열했을 때 몇 번째 원소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이 나타나는 게 주기율이야. 주기율의 첫 번째가 누구냐? 라보아제예요. 라보아제는 우리가 화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 사람은 당시에 33종의 원소를 발견했어. 원소를 발견했어. 자기가 실험을 통해서 33종의 원소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보일이라는 사람이 원소의 개념을 제일 처음에 도입했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놈을 원소라고 하자 그랬어. 그랬더니 이 실험을 통해서 원소 개념을 확립한 사람이 누구야? 라보아제. 갖고 당시 발견된 33종의 원소를 4그룹, 금속, 비금속 이렇게 나눴어. 그리고 두 번째 데베라이너가 있어. 데베라이너는 세쌍 원소를 당시에 이제 성질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쌍 원소를 원자랑 얘도 원자랑이야. 원자랑 순으로 묶었어. 갖고 예를 들면 일종인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 얘 양끝에 원자량을 더했어. 그래갖고 2로 나눴더니 가운데 놈의 원자량이 발견된다. 규칙성이 있는 거야. 즉 봐라.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의 원소의 원자량은 나머지 두 원소의 원자량의 평균값과 비슷하다. 세 쌍 원소인 리튬, 나트륨, 칼륨에서 리튬과 칼륨의 원자량이 7, 39일 때 나트륨의 원자량은 2분의 7 플러스 39, 23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누가 있냐? 이제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어. 뉴렌즈가 옥타브설을. 이 사람도 원자량 순으로 원자량 순으로 원소를 나열했을 때 한 옥타브가 8음이야.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다 보니까 8번째 원소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옥타브설이야.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와? 이제 주기율표가 나와. 주기율표는 누가 제일 처음에 했다? 야, 이제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제일 처음 만들었어. 당시에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원자량으로 순으로 배열해갖고 세로에 뭐가 오도록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이 오도록 표로 만들었다.
자, 봐라. 멘델레이프는 당시에 발견된 원소들을 원자량수로 배열했을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했다. 하고 최초의 주기율표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와 존재와 그 성질을 애언했다. 라고 주기율표에서 그 원소의 자리를 빈칸으로 놔두었다. 근데 지금 지금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를 안 쓴다. 왜? 몇몇 원소가 주기성에서 벗어났어. 이해됐냐? 그러다 보니까 규칙성에 어긋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그러지만 멘델레이프가 헛짓을 했냐? 아니야. 이 사람도 그래도 많은 업적이 있어. 잠깐만. 5월 23일. 가보자.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멘델레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멘델레이프 걸 안 쓰지만 멘델레이프가 예측한 에카규소의 성질이 그 위에 발견된 이후에 발견된 저모늄의 성질과 비슷한 것보다 멘델레이프의 예언은 상당히 정확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근데 지금까지는 다 뭐냐? 원자량수로 했더니 벗어났어. 규칙성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질리라는 사람이 뭘 찍었냐? 모든 원소에 뭘 찍었어? 그걸 찍었어. 지금 어디였어? 김석이. 이구나. 야, X선을 찍어가지고 양성자수를 셌단 말이야. 그래갖고 양성자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긴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성이 어긋나는 게 없어. 그래서 보니까 현대에 쓰는 주기율표는 누구 걸 바탕으로 만들었어? 모줄리 걸 바탕으로 만들었다. 알아? 모줄리의 주기율표는 1913년 X선 연구를 통해 원소의 원자에게 양성자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원자번호를 정하였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양성자수, 원자번호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냈다. 그래갖고 원소들은 원자번호 수로 배열하여 현대의 주기율표의 틀을 완성하였다. 그럼 옆에 보자. 모줄리의 주기율표는 봐라.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에서는 원소들의 원자량 수로 배열하면 아르곤은 칼륨 다음에 위치하는데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은 다른 원소들과 화학적 성질이 크게 달라 주기율표상에서 그 성질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후 모줄리에서 원자번호의 개념이 정립되고 나서 원소들의 주기율이 원자번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현재와 같은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다. 그럼 보자. 이제 현재의 주기율표를 보자. 현대의 주기율표를 보자. 현대의 주기율표는 족과 주기로 만들어진다. 봐봐. 현대의 주기율표는 이렇게 만들어. 족과 주기. 세로하고 가로가 틀리다. 주기는 1, 전자 껍질이야. 1, 2, 3, 4, 5, 7주기까지 있어. 주기는 뭘 나타낸다? 전자 껍질 수가. 전자 껍질 수가. 그리고 족은 뭘 나타낸다? 훨씬 주기보다 족이 중요해. 족은 뭐야?
체외가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는 뭐야? 다른 말로는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 즉 원자가 전자수가 같지.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단 말이야.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에 참여하는 전자수. 따라서 같은 종이면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갖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뭐가 틀리다? 몸무게가 틀려갖고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다른 걸 뿐이야. 그러면 야 족은 1족, 2족, 3족부터 12족까지 빼버린다. 13, 14, 15, 16, 17, 18 수해 20번까지 무조건 해야겠다. 220 코도 노 푸 네. 그 사실을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이래. 그러면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 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적이야. 옥텟 규칙은 첫 번째 껍질이 K 껍질이야. K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 L 껍질이야. 8개. N 껍질. 세 번째 껍질은 원래 18개가 들어가야 되지. 근데 우선 몇 개 들어가? 8개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옥텟 규칙은 288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족이 있어. 몇 족이야? 18족이야. 봐봐. 18족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야. 첫 번째 껍질을 만족해. 네온은 원자번호 10번이야. 2개, 8개. 두 번째 껍질을 만족해. 그리고 아르곤은 18번이야. 그러니까 2개, 8개, 8개 다 만족해. 그래서 얘들은 더군다나 기체야. 근데 옥텟 규칙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놈들하고 반응해야 안 해? 안 해. 그래서 비활성차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야지 분자가 되는데 얘는 원자 하나인데도 분자처럼 행동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명 일원자 분자라고 해. 그러나 나머지 얘들은 얘와 같은 전자 배치를 부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얘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1족은 야, 자 1족부터 17족까지는 체각 전자수하고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이야. 18족만 원자가 전자수하고 체각 전자수가 틀려. 체각 전자수는 2, 8, 8이야. 근데 원자가 전자수는 빵이야. 왜? 야,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없어.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원자가 전자수가 하나야. 그러면 전체 하나를 잃어버린 게 편해? 7개를 얻는 게 편해. 하나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일가양이용이 돼. 1족은. 얘를 부러워하다 보니까 전자를 잃어가지고 일가양이용이 돼. 얘는 원자가 전자가 2개니까 2개를 버려갖고 2가양이용이 돼. 2족은. 13족은 3개를 버려갖고 3가양이용이 돼. 근데 14족은 4개 버리기도 뭐하고 4개 얻기도 뭐해. 근데 굳이 쓰자면 4% 쓰겠어. 근데 17족은 야, 원자가 전자 7개야. 하나를 얻는 게 편해?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하나를 얻는 게. 그러면 1가 음이온이 돼. 16족은 2개를 얻으면 되니까 2가 음이온이 돼. 15족은 3가 음이온이 돼. 그랬을 때 자, 주기율표에서 왼쪽하고 가운데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왼쪽 아래로 내려오지. 금속성이 크다. 얘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 즉 산화되고
근데 18쪽 제외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갔지. 그럼 뭐라고? 비금속성. 비금속성은 비금속들이 전자를 잃고 양형이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일종은 뭐라 그러냐? 금속은 금속인데 얘가 물하고 반응해서 경렬에 반응하면서 이 수용액이 염기성이 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야. 근데 누구는 뺀다? 누구는 제외한다? 수소는 제외하지. 왜? 비금속이니까. 그리고 이족을 뭐라 그러냐? 얘도 물과 잘 반응해갖고 용액이 염기성이 돼. 근데 흙 속에서 잘 반응된다고 해서 알칼리 토금속이다. 그리고 17쪽에 또 뭐가 있냐? 플로린, 아이오딘이 있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어. 17쪽은 우리는 할로젠 없어. 그 다음 봐라. 야, 얘들은 봐라. 자, 리튬, 베릴륨, 붕소는 전자를 잃고, 야, 3개니까 리튬은 전자 하나 잃어. 베릴륨은 원자번호 4번이니까 2개를 잃어. 그리고 붕소는 원자번호 5번이니까 3개를 잃어. 하고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근데 여기 봐봐. 자,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누가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자, 10개야, 10개. 질소는 7개니까 3개를 얻어갖고 10개가 돼. 산소는 8개니까 2개를 얻어서 10개가 돼. 그 다음, 플로린은 9개니까 1개를 얻어. 나트륨은 11개니까 1개를 잃어. 그 다음, 마그네슘은 2개를 잃어. 알루미늄은 3개를 잃어. 갖고 10개가 돼. 그리고, 자, 인, 황, 염소는 칼륨, 칼슘은, 야, 18개인 세 번째 껍질까지 만족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보고. 그러면 얘는 15개니까 3개를 얻어갖고 18개. 얘는 16개니까 2개를 얻어서 18개. 얘는 17개니까 1개를 얻어. 얘는 19개니까 1개를 버려. 얘는 칼슘은 2개를 버려. 그래갖고 아르곤과 같은 전자를 배치합니다. 이게 주기율표의 의미입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주기율표에서는 왼쪽하고 가운데는 뭐다? 금속이야. 노란색은 다 금속이야. 금속이 훨씬 많아. 그리고 야, 그 녹색이 뭐야? 비금속이야. 그리고 파란색이 뭐다? 중금속이야. 중금속. 이해됐어? 갖고 야, 110여 종의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 한 98종은 자연에서 발견되고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거야. 그래갖고 뭐 노벨륨이니 뭐 멘델레이프륨이니 프랑슘이니 퀴륨이니 이것들은 합성한 거야. 그래갖고 유명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115페이지에 봐봐. 전자 배치와 주기율표 봐봐. 원소의 배치는 주기율의 원소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배치를 나타내면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같은 족들은 뭐가 같아? 원자과 전자수가 같지. 그러니까 같은 족들은 화학적 성질은 비슷해. 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몸무게가 무거워져갖고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그런 게 틀린 거야. 그리고 각 원자과 전자수는 번호의 끝자리와 같다. 단 18쪽의 원자과 전자수는 빵이다. 그리고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들이 들어있는 껍질수가 같다. 즉 전자 껍질수는 주기 번호와 같다. 이해됐지? 넘겨. 그래가지고 주기율이 나타난 까닭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원자 번호의 증가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원자과 전자수가 달라지니까 화학적 성질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원자 번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기율이 나타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저번 시간에 그 앞에 거 받았어 안 받았어?